끝없는 사랑. 1981년 한 곡의 노래가 시대를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다이애나 로스와 라이오넬 리치의 엔들레스 러브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곡은 한 편의 영화와 함께 영원히 기억됩니다. 1981년 끝없는 사랑. 브룩 실즈가 단 16세의 나이에 맡은 순수한 첫사랑의 얼굴, 그리고 마틴 휴이트가 연기한 집착과 열망의 이름 데이비드. 이 영화는 단순한 멜로가 아닙니다. 불붙는 청춘의 열정, 그 감정을 감당하지 못한 소년의 파멸,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데이비드는 17세 평범하고 조용한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그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제이드 버터필드. 그녀는 밝고 자유롭고 가족과도 친구처럼 지내는 개방적인 환경에서 자란 소녀입니다. 데이비드는 그녀를 보는 순간 모든 세상이 정지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 말을 나누고 그리고 곧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데이비드는 제이드와 매일 함께 보냅니다. 학교, 도서관, 공원, 그녀의 집. 두 사람은 시간과 공간, 규칙 따위는 상관없어 보일 정도로 깊은 사랑에 빠져들죠. 제이드의 부모는 처음엔 그 사랑을 응원합니다. 아주 어린 딸이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곧 그 사랑은 중독의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데이비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제이드를 찾고 전화를 걸고 그녀 없이는 잠조차 들 수 없습니다. 그의 세계는 온통 제이드로 가득 찼습니다. 점점 불안해진 제이드의 부모는 데이비드에게 잠시 떨어져 있으라는 제안을 합니다. 우린 내가 나쁜 아이인 건 아니란 걸 알아. 하지만 제이드가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 데이비드는 처음엔 받아들이는 듯 보이지만 곧 극단적인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녀 없인 숨 쉴 수 없어. 그게 사랑이잖아. 이 말은 설득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데이비드는 몰래 제이드의 집에 찾아갑니다. 불 꺼진 집을 바라보며 그는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문득 그가 불을 지르면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도달합니다. 그는 마치 장난처럼 일부러가 아닌 듯 신문에 불을 붙이고 현관 앞에 놓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점점 커지고 집 전체에 화재가 번지며 경찰과 소방차가 몰려오게 됩니다. 그의 사랑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죠. 결국 법정에 선 데이비드는 자신이 지핀 불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항변합니다. 그는 그냥 제이드가 나와주길 바랐던 것뿐이라고 말하지만 법은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화재는 제이드 가족의 집 일부를 태웠고 결국 그는 방화미수 및 주거침입죄로 기소됩니다. 재판정에서 제이드의 아버지는 이 아이는 내 딸을 파괴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데이비드는 보호관찰이 아닌 소년원 수감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 순간 제이드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데이비드를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소년원에서 보낸 시간, 그곳에서 데이비드는 매일같이 제이드를 그립니다. 편지를 쓰지만 그녀에겐 단 한 통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다시 사회로 돌아옵니다. 세상은 바뀌었고 제이드는 더 이상 소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대학을 다니고 가족과도 거리를 두며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여전히 그녀를 기다려준 존재라고 믿고 있었죠. 데이비드는 조용히 제이드의 학교를 찾아갑니다.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다 마침내 말을 겁니다. 제이드는 처음엔 당황하지만 그의 눈빛 속 진심에 흔들립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자신은 여전히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죠.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어. 하지만 너를 향한 내 감정은 단 하루도 변하지 않았어. 두 사람은 조심스레 대화를 시작하고 또다시 감정이 차오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이드는 성장했고 자기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의 시선이 사랑이 아닌 소유와 집착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죠. 그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제이드의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며 심지어 그녀의 가족과도 접촉하려 듭니다. 제이드는 말합니다. 넌 아직 과거에서 나와 있지 않아. 하지만 데이비드는 대답합니다. 너는 나의 전부였고 지금도 그래. 내가 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건 변하지 않았어.
그 말은 애틋함이 아닌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자아냅니다. 제이드는 가족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데이비드와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어떤 타협도 없이 접근 금지 조치를 법원에 요청합니다. 데이비드는 점점 무너져갑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사랑이 끝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지켜낸 감정이 상대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느 늦은 밤, 데이비드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겁니다. 수화기 너머 아무 말이 없는 제이드. 그녀는 받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없으면 나도 없어. 수화기를 든 제이드는 눈물을 흘리지만 말없이 전화를 끊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위험하다는 걸. 그리고 그 위험이 더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이드와의 마지막 통화 이후 데이비드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는 이제 사랑이 아닌 상실과 복수의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는 다시 그녀를 보기 위해 학교 앞에 나타나고 기다리고 그녀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랑이 너무 순수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너무도 날카롭고 그의 말투는 조용하지만 위협적입니다. 데이비드는 더 이상 사랑받고 싶은 소년이 아니라 자신이 잃은 것을 되찾으려는 강박에 빠진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이드의 아버지는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데이비드를 발견합니다. 그는 소리칩니다.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데이비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갈라놨습니다. 당신은 우리 사랑을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대립은 격해지고 순간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데이비드는 뒷걸음질 치며 넘어지고 제이드의 아버지는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그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경찰은 데이비드를 체포합니다. 이번에는 실수도 청소년의 감정도 그를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그는 살인 혐의로 구속되고 법정에서 제이드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고 느끼지만 더 이상 그 사랑은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파괴의 언어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독방에 앉아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봅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는 제이드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외로움을 채우고 싶었을 뿐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사랑한 건 너였을까? 아니면 너를 사랑하는 내 자신이었을까? 이 자각은 늦었고 그 어떤 용서도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제이드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데이비드가 감옥에서 보낸 손편지. 그는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 나는 너를 잊지 않겠지만 너는 날 잊고 살아도 돼. 제이드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지만 그 눈물은 처음의 사랑이 아닌 끝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끝없는 사랑은 단순한 청춘 멜로드라마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 사랑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인가? 데이비드는 사랑을 했지만 그 사랑은 결국 자신을 그리고 상대를 불태우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사랑은 그저 너무 컸고 너무 순수했고 그만큼 위험했을 뿐입니다. 이상 2분 컷 시네마였습니다. 잘 감상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